특히 메이저 수급이 원하는 종목들 아니면 시장에서 소외되기 딱 좋은 장세. 뭐 삼성에서 전장기업 인수한다, 또 뭐 냉난방 공조회사 인수한다, 가시화된 무언가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계속해서 이제 4월까지는 좀 시장이 좀 상승장,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뷰는 아직 뭐 변함이 없으신가요? 사실 이번 주만 보면은 뭐 지수가 물론 이제 화요일 정도에 2780을 목전에 둘 만큼 잠깐 올랐었기 때문에 뭐 전진이 하나도 안 된 건 아니지만 주 후반 들어서 삼성전자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수 측면에서는 좀 방해받았다 이런 측면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다음 주 정도 돼서 4월 달이 되면 또 이제 우리 뭐 정치적인 이벤트 기준으로 보면 이제 날짜가 한 열흘 정도 안팎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도 뭐 세종시 쪽으로 의회 이전이라든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몇 종목이라도 또 자극적으로 올리는 그런 재료들 같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예상할 때 보면 총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마 굉장히 뭐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정책들이나 이슈들 같은 것들이 터져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심을 잡아줄 테고 이번 주에 조금 덜 갔다 싶은 녀석들도 전열을 가다듬어서 아마 다음 주는 이번 주 흘렀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장은 강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4월 달 제 뷰는 절대 바뀌지 않았고요. 다만 3월 달이 뭐 초반보다 그렇게 높은 지수상으로 끝나진 않았지만 4월 달의 폭발력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 저 PBR, 네.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있는 건데 네. 이것이 10일 총선 이후로는 네. 사라지지 않겠냐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선 이후로 좀 시장이 네. 좀 하락하지 않겠냐, 망가지지 않겠냐 이런 걱정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그건 조금 민감한 문제인데요. 의욕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 혼자 사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이런 그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일각에서는 물론 두세 달 전부터 막 터트리고 뭐 수위를 올려가면서 코멘트를 하니까 이거 총선용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총선용으로 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기도 하고, 저는 조금 보는 생각은 어차피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냄비처럼 금방 끓는다고 하지만 이번에 총선 앞두고 시장을 뭐 자극적으로 자극시켜 가지고서 올려 가지고서 뭘 해본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로드맵은 하반기에도 쭉 연결이 돼 있고 뭐 계획대로라고 하면 2, 3년 있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국면, 조금 더 정치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더 큰 미래 밑그림일 때 지수가 더 강한 게 더 좋을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적어도 어느 정도 기여는 한 건 맞는데 네. 이번에 하고 안 할 거 이거 아니고 2, 3년 시간을 두고 해가지고 결국은 2, 3년 있다가 지수가 제일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번에 이제 총선 결과를 가지고 동력이 생기느냐, 왜냐하면 하다못해 그 뭐 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든 뭐 상장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정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든 상법의 개정 문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 같은 데서는 이번에 뭐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금투세 없애려고 하니까 표를 모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계셔서 뭐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법이라든가 이 국회에서 해줄 부분들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주가지수 상으로 봤을 때 여타 기업, 뭐 여타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좀 떨어지거나 안 되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누구든 공감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거 이번에 1월 달에서 한 2월 중순까지 올라오고 나서 임박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의 모멘텀을 좀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만 4월 달에 그 거래소 쪽에 그 자산 10조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릴레이 간담회라든가 또 밸류업 ETF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연결이 된다고 보고 또 지수 개발과 관련된 리스트들이 만들어지면 꼭 이번 총선 아니더라도 하반기를 거쳐서 내년도 내후년도에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본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모색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전체적인 국내의 어떤 그 상황을 바탕으로 한 흐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또 글로벌 흐름이잖아요. 글로벌 네. 변수, 이슈 이런 건 혹시 없을까요? 지금 제가 본 거는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가 언제 도대체 하락하는 거냐, 내릴 거냐 이거에 대한 해석인데 저는 뭐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하반기 정도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미국은 굉장히 이걸 기분 좋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다라고 해석을 해주면서 뭐 주가 지수라든가 종목에 대한 뭐 하락을 그렇게 이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4월 달 들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실제 되었을 때 미국도 만약 그런 분위기가 코인 쪽으로 쏠리면 시장이 조금 약세 분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금 대선 대결 같은 게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강세도 일부가 나왔는데 일부 주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역전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뭐 지난주에도 왜 그 뭐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기부하고 이런 비용 그 금액들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바이든 쪽에 어떤 관련된 정책들이 조금 더 약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면 한번 좀 지켜보시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쪽에 딱 뭐 영향을 줄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중기적으로 보면 이 미중 간의 갈등이 훨씬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4월 달에 제기될 수가 있어요. 이게 네. 옐런의 방중 이슈일 때 이게 뭔가 얘기를 잘해보자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서로 압박을 하는 그런 입장일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대만한테 중국의 반도체 장비 일체 제공하지 말라고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애플하고 테슬라 완전히 중국에서 외면당하고 있잖아요. 뭐 팀쿡이 올해만 벌써 3번 가가지고 중국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 초에 인텔이라든가 AMD 칩을 쓰는 PC는 전부 다 퇴출시킨다 이러니까 인텔 주가 빠지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뭐 IRA라든가 반도체 칩스 이런 걸로 중국을 미국에서 굉장히 압박을 하니까 이런 개별 기업들 하나씩을 타겟을 잡고서 안 써버려 이렇게 하니까 인텔이나 애플 같은 경우가 중국 매출 비중이 한 25% 이상 되는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안 쓴다 이렇게 돼서 이게 말은 정부기관만 안 쓴다지 정부기관이 안 쓰면 민간이라고 쓸까요?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미국 기업들의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 훨씬 증폭되는 4월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좀 4월 달에 좀 유심히 봐야 될 한 가지 좀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바이든과 트럼프 그 지지율이 지금 이제 뭐 막상막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전 이제 원래 그냥 트럼프가 당연히 될 것처럼 이렇게 그 생각되던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아니면 IRA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들도 요새 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 몇 주 내지는 한 2-3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왜냐하면 뭐 정말 상식적인 얘기인데 배부르고 등 따신데 뭐로 대통령을 갈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저는 그 생각이 여전하고요.
뭐 일부 그 주에서는 하여튼 바이든이 역전했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지금 분위기가 물론 미국도 뭐 앞으로 한 6, 7개월 계속 될지 여부는 알 수는 없으나 오히려 금리 인하를 더 뒤로 미루면서도 지금의 어떤 증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여전히 바이든의 어떤 그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바이든도 조금 더 승기를 잡으려면 저기 아래쪽에 제가 바이오랑 조선 써놓은 것처럼 미국에서 계속 중국에 대한 견제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바이든이 친중 인사인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미국보다는 중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미국의 우위를 확인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런 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바이오 압박하면 우리나라 CDMO 관련주들이 강세일 것 같아. 그런 공식이 있어서 오늘 관련주들 좀 강세도 나왔고요. 이번 주에도 조선주들 뭐 나름대로 보폭을 좀 넓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갈등이 만드는 우리나라의 좀 낙수 효과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업종들을 주목하시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지수는 어떻게든 전진을 한다인데 문제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지만 과연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이 올라가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지수는 제 생각에는 한 달쯤 있다가 4월 한 중하순 정도 이후에 다시 뵐 기회가 있을 때 보면 지금보다 더 높아져 있을 확률은 높아요. 근데 과연 시장에서 오를 때 올라가는 종목들의 여러분들의 포트가 어느 정도 비중을 담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와가는 장세가 아니고 이미 한 3, 4주 전부터 그런 느낌인데, 지수가 플러스가 나도 오늘 같은 경우도 특히 그렇습니다만 코스피 시장 한 800개 정도 종목쯤 8, 900개 되는데요. 200개 오르고 한 600개가 빠지는데 지수는 보아? 이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비슷해요. 거의 한 1대2 비율로 내리는 종목이 많으니까 이게 내가 특별히 올라가는 쪽에 용기를 내고 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지수가 올라간다고 내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는 측면이고, 종목별 차별화가 많이 일어나는 측면이고, 시장 특히 메이저 수급이 원하는 종목들 아니면 시장에서 소외되기 딱 좋은 장세. 그러니까 지수는 우리가 2800대도 보고 기분 좋으면 2900대도 살짝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 때 과연 어떤 기업들이 역할을 해줄 거냐라고 보면 안타깝게도 개인들이 계속 비중을 줄이는 종목들에 사실 기회가 더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전략은 개인들이 파는 종목을 나는 특별히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조금 더 추종한다,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그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것이 이제 예정이 돼 있고 지금 상당히 다들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 M&A에 대한 이슈까지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술했듯이 매출도 한 10%쯤 늘어날 것 같고 영업이익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요. 5조 한 4천억 원대 정도의 컨센서스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아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이닉스도 한 1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는 것 같은데 훨씬 저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램 가격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의 상승과 함께 HBM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 이런 것들이 좀 덧셈을 할 걸로 보이고, 또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신 폰으로 나왔던 갤럭시 S24의 초반 판매량이 매우 우수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3월 지금 이제 마지막을 지나고 있는데 이 가전 쪽에서도 이번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세탁기랑 건조기가 한 몸으로 나오는 그 AI 그 건조기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가 아주 매섭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아마 다음 주 쪽에 가집게 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질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에 삼성에서 전장기업 인수한다, 또 뭐 냉난방 공조회사 인수한다 이런 식으로 검토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뭐 하나쯤 걸리기만 하면 삼성 쪽에서도 관심 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지난주에 뭐 거명이 됐던 회사들 중에 가능하면 뭐 4월 달 중에 삼성전자가 한번 가격적인 포텐셜을 터치기 위해서라도 가시화된 무언가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양산화는 아직 멀었는데도 삼성이 이제 뭔가 가시화를 하기 위해서 그 GDDR7이라는 디램에 대한 그 스펙을 오늘 공개한 이슈도 있었거든요. 사실 DDR5가 지금 이제 막 깔리고 있는데 DDR7을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도 근데도 공개를 해요. 다른 회사들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는 걸 딱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어제 뉴스로 보면 반도체 매출 기준으로 보면 인텔과 엔비디아 이어가지고 3등까지 추락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HBM이라든가 CXL 그리고 마하 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AI 가속기 칩이라든가 또 레인보우 쪽에서의 뭐 양팔 로봇이라든가 어쨌든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좀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4월 달 초에 아마 실적 발표와 함께 무언가를 좀 얘기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뭐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수상으로는 삼성전자의 기여도가 훨씬 많은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 2,800, 뭐 더 나가서 그 이상 이번에 좀 한 번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조정이라는 거를 거치고 가야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향방도 있고요. 밸류업은 지금 사실 이번 주는 그냥 조용히 좀 넘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밸류업으로다가 시장을 뭐 총선 전까지 해갖고 한 번 더 뭐 한번 레벨업 시키자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뭐 제가 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이번 한 주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면서 여타 업종들이 더 빠지지 않고 견디는 정도만 나와도 2,800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밸류업은 뭐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얼마나 자극적인 언사들을 더 하고 하지만 사실 로드맵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걸 뭐 더 앞당기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생각해 주셔야 될 건 우리나라의 중기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적어도 이번 정부 안에서는 꾸준히 고려를 하고 있다. 정책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 다만 이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동력과 이런 것들이 조금 와해되거나 아니면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 둘 중에 하나는 뭐 총선의 결과로서 더 빚을 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하이닉스의 또뭐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련되는 산업적인 측면을 이끌고 가는 주도 섹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은 이제 4월 초에 뭐 AACR 같은 게 지나더라도 또 5월 말에 아스코라고 하는 또 임상 종양학회 같은 경우도 쭉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으로 보시면은 뭐 중기적인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중국의 그런 역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는 되는데 적어도 나름대로 뭐 배터리 쪽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뭐 우주항공 쪽 이런 것도 뭐 이제 상반기 끝나기 전에 우주항공청의 어떤 개소라든가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지금 뭐 방산 쪽과 연관돼 있는 우주항공주들의 뭐 시세는 여전히 강하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에서 보면 오늘 그 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사실 계속 제가 이게 몇 주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시세를 신고가 형태로 내고 있는 그런 섹터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지겹다 싶을 정도로 사실 전력 얘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맨날 뉴스를 모아봐도 뭐 구리 가격 올라간다 그래서 전선주 좋다, 또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3일마다 하나씩은 늘어난다 이래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전력이 또 모자라다, 뭐 몇 년 내로 60% 이상 뭐 전력을 더 소모하게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전선유라든가 변압기 얘기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의 강세는 계속 됐던 것 같고요. 뭐 지난주에 딱 보여드린 그 표 그대로 가져 나왔습니다만, 현대일렉이라든가 뭐 LS일렉, 재룡전기, 일진전기, 서진시스템 한 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신고가를 계속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겹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액침 냉각 관련주, 그리고 오늘 로봇주 중에 또 일부는 신고가 나왔고, 이번 주에 그 글래스 기판이라 그래서 유리 기판주로 저 말씀드렸던 필옵틱스 YC캠이 이번 주에 한 번씩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네. 한 번 또 신고가 이렇게 나왔고, 전력 인프라 쪽에서 재룡전기라든가 또 HBM 수율 이슈가 이제 앞으로 지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 기대한 것만큼 좀 수율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수율을 올리는 쪽으로 해서의 그 장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축을 이룰 수 있는 테마자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력과 함께 AI에 어떻게 보면 밑바탕이 되는 쪽이 바로 또 통신 분야이기 때문에, 통신주 쪽에서도 실적이 나오면서도 아직까지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직 시세가 좀 가지 않는 그런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도 기대를 계속 해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참고해서 우리가 4월 총선 이후까지도 이러한 어떤 흐름에서 계속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 다 합치면 한 3, 40개 이상 되는데, 지금 장은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2,500개 종목을 다 가망 종목을 보고 이 안에서 어떻게 고르지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움직이는 섹터 한 10여 개 더 압축하면 한 5개 이렇게 보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짧게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 단위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익숙하고 어차피 신고가를 내는 영역 쪽에서 따라 붙느냐 아니냐 용기를 좀 내셔야 되는 그런 장의 분위기를 감안하셔가지고요. 지금 어차피 다음 주에도 제가 생각하기엔 감히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도 오늘까지 신고가 냈던 애들이 조금 더 전진해가지고 또 새로운 신고가 만들고 다음 장표에 또 리스트업이 돼가지고 말씀드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지 않는 녀석들은 계속 좀 답보 상태거나 오히려 지하실 파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그 변곡점이 될 만한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게 잘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김동혁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